안녕하십니까. 월간조선 배진영입니다. 어제, 그러니까 11월 18일 월간조선 12월호가 나왔습니다. 이번 달에도 여러 가지 재미있고 또 다양한 기사들을 가지고 또 저희들로서는 열심히 만든다고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사들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이렇게 카메라 앞에 앉았습니다. 저희 기사에서 제일 위에 있는 기사는 보시는 바와 같이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윤석열 탄핵에 대한 얘기입니다. 얼마 전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1심 유죄 판결이 나왔는데요. 아마 이 판결을 계기로 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한 야당의 노력 계속되리라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세력들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저희 권세정 기자가 썼습니다. 며칠 전 내려진 이재명 대표에 대한 1심 판결을 계기로 해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벌써 민주당 정치인들 중에서 이재명 대표를 갖다 맹종하던 민주당 정치인들 중에서도 어떤 이탈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뭐 여러 가지 사건이 몇 개 있죠. 근데 그 중에 아직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은 시작도 안 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인데요. 이재명 대표 밑에 있었던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해서는 지금 항소심 재판을 하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는 그동안 기일 연기 신청을 하고 그러면서 1심도 못 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자기하고 쌍방울의 관계는 쌍방울 내복 사입은 것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걸 쌍방울 김성태 회장의 비서실장이었던 엄용수 씨가 인터뷰를 통해서 밝혔습니다. 이 기사는 김광주 기자가 썼습니다. 얼마 전에 중국을 방문했던 한국인이 중국의 반간첩법 위반으로 구속됐다는 뉴스 들으셨을 겁니다. 참 이 반간첩법이라고 하는 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인데요. 한편 얼마 전에 한 중국인 관광객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겠죠. 서울 내곡동에 있는 국정원 근처를 갔다가 드론으로 촬영하다가 붙잡혔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이 사람을 처벌할 법이 없다고 그럽니다. 우리 형법에 의하면 적국을 위하여 간첩행위를 한 자는 처벌할 수 있게 돼 있고 국가보안법에서는 북한을 위해서 간첩행위를 한 자를 처벌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이 중국은 현재 우리가 뭐 적국이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또 북한은 간첩이 저지른 일도 아니기 때문에 뭐 고작해야 이제 뭐 항공안전법 위반 이 정도로 처벌할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근데 중국이 우리 내부에 들어와서 그야말로 간첩질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보사 전현직 군무원들이 포섭돼 갖고 정보를 유출한 사건도 있었고요. 현역 장교가 중국에 포섭돼 가지고 기밀을 유출한 사건도 있었고 또 카이스트 교수가 중국으로부터 돈과 집을 갖다가 제공받고 중국에 우리 첨단 기술을 유출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중국이 우리나라 또 우리 사회의 여론을 갖다 조작을 해가지고 우리 사회 갈등을 조장하는 이 흉악한 짓들도 많이 했습니다. 예컨대 우리 인터넷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남남 갈등이라든지 혹은 남녀 간의 젠더 갈등이라든지 이런 데에도 따지고 보면 중국인들의 작용이 있지 않나 그런 연구 결과도 나오고 있습니다. 기가 막힌 건 또 이런 겁니다. 중국의 어떤 그 인터넷에서 공작을 하면서 중국에 대해서 무슨 논란이 벌어진다 하면은 90% 정도는 중국을 옹호하는 댓글을 달지만은 10% 정도는 중국을 비판하는 댓글을 단답니다. 90% 정도는 좌파적인 댓글을 달지만 10% 정도는 우파적인 댓글을 단다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오히려 갈등을 더 조정시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댓글 쓰는 사람 중에서 중국을 비판하거나 혹은 우파적인 댓글을 다는 사람 중에서도
알고 보면 중국의 간첩일 수 있는 사람들도 있다, 그런 얘기인데,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저희 김광주 기자가 기사를 썼습니다. 저희 박희석 기자는 각종 그 자료나 정보들을 갖다가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가지고 거기서 뭔가를 끄집어내는 그런 역량이 탁월한 기자입니다. 이번에는 전직 대통령 예우법에 대해서 기사를 썼는데요. 지금 전직 대통령한테는 매달 연금이 2천만 원이 나가고 이게 재직 시 봉급의 95%랍니다. 거기에 세금도 안 낸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좌관도 붙고 여러 가지 혜택이 많은데, 현재 이 법에 따라서 예우를 받고 있는 사람은 문재인 전 대통령 한 명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과거에 유죄 판결 받은 것 때문에 이런 예우를 못 받고 있고요. 이런 예우들이 또 유족들한테까지 세습이 된다고 그럽니다. 참 기가 막힌 얘기죠. 물론 이제 전직 대통령이 자기의 경험을 살려서 국가와 사회에 봉사한다면 좋겠지만은 그런 활동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전직 대통령이나 전직 대통령 유족에 대한 지원을 한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걸 생각해 보자는 그런 기사입니다. 요즘 우리나라를 아주 시끄럽게 한 사람이 있습니다. 명태균 씨라는 사람인데요. 부산 경남 지역에서 선거나 이럴 때 정치 브로커로 이름을 날리던 사람이 대한민국 정치를 갖다 완전히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소위 정치 브로커라고 그럽니다. 텔레비전에서 정치 평론가라고 나오는 사람 중에서도 그렇게 나오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런 정치 브로커의 성격을 띈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정치 브로커가 되는 건지, 이 사람들은 어떻게 돈을 버는 건지,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레벨로 나누어지는지, 이 요지경 같은 정치 브로커의 세계에 대해서 이경훈 기자가 썼습니다. 명태균 씨에 대해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ABC로 나눌 적에 A급에 해당된다, 혹은 A급 이상 되는 S급에 해당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C급에도 해당되지 않는 B급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만큼 그 세계가 정말 요지경 같은 세계란 얘기겠죠. 정말 민심이 요동치는 시절입니다. 이렇게 민심이 요동칠 때마다, 또 총선이나 대선을 앞두고 있을 때마다 정치인들이나 여론조사 전문가들이 눈여겨보는 지역이 있습니다. 바로 대전입니다. 대전 충청이죠. 그곳이 우리나라 민심의 바로미터다. 대통령도 정책도 충청권이 만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대전은 호남에서도 올라오고 영남에서도 올라오고, 그래서 일종의 용광로 같은 도시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 지역 민심을 살펴보던 그런 기사를 썼습니다. 그야말로 길거리의 장사미사들, 그 동네에서 장사하시는 분들, 카이스트 학생들, 이런 분들부터 시작해서 대전 지역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야당 국회의원이나 이장우 대전시장까지 인터뷰를 했습니다. 저희 월간조선의 김태환 차장과 그 다음에 대전 출신인 고기정 기자가 이 기사를 열심히 썼습니다. 읽어보시면 재밌으실 겁니다. 금년 봄이었나요? 금년 초에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가 개봉이 돼갖고선 인기를 끌었었죠. 45년 전에 있었던 12.12 사태에 대한 영화였습니다. 그때 저는 중학교 1학년이었는데요. 벌써 4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는 게 믿기지가 않습니다. 그 당시 12.12 사태의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정승화 당시 육군참모총장은 진작에 돌아가셨고, 그 주도자였던 전두환 전 대통령이나 노태우 전 대통령, 또 12.12에 가담했던 많은 그 장군들이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육군참모총장이었던 정승화 장군의 부관을 지낸 이재천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정승화 장군이 육군사관학교 교장이 있던 때부터 시작해서 1군 사령관일 때
육군 참모총장일 때 3년 동안 부관으로 모셨는데 그분이 최근에 회고록을 냈습니다. 이분이 회고록을 냈던 얘기를 듣고 어떤 분들은 그렇다고 그럽니다. 서울에 몸을 놨더니 그 사람 총에 맞아 죽었는데 죽은 사람이 어떻게 회고록을 내지? 그랬다고 그러는데 사실 이분은 12.12 때 총을 맞았지만 돌아가시진 않았습니다. 그분이 그 당시 얘기를 증언을 했는데 당시 이분은 대위 소령이었습니다. 이 젊은 장교의 눈에 1970년대 말 정치 풍경이 어떻게 보였는지, 김재기와 차지철이 싸우는 모습, 또 이제 그 혼란기에 당시 책임 있는 자리에 있었던 분들이 어떻게 대응했는지 그런 얘기들을 갖다 증언했습니다. 이 기사는 제가 썼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당선이 됐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떻게 나갈 것인가, 특히 안보 경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특집을 준비했습니다. 정혜연 기자가 경제 전문가들을 연쇄 인터뷰했는데 꼭 한번 읽어보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저희 군사 전문 기자인 이경훈 기자는 안보 전문가들이 보는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파병에 대해서 기사를 썼습니다. 좋은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봐야 될 사태입니다. 지금 정치가 어지러운 이유 중에 하나는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논란인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 하주희 기자가 정말 일이 어쩌다 여기까지 왔는지 그런 얘기들과 함께 우리나라의 역대 영부인들에 대한 얘기를 썼습니다. 혹시 티니핑이라고 아십니까? 시진핑은 알아도 티니핑은 모르겠다 이러시면은 그런 분들은 이제 소위 꼰대 세대가 되는 거고요. 이 젊은 아이들은 물론이고 젊은 아이들이 아니죠. 애기들이죠. 애기들은 물론이고 그런 애기들을 둔 젊은 부모들한테도 굉장히 인기가 있는, 또 한편으로는 이제 젊은 부모들한테 엄청난 경제적 부담을 주는 그런 캐릭터인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뽀로로라는 캐릭터가 인기였습니다. 그래서 뽀로로를 뽀통령이라고 그랬는데 이제 그 자리를 차지한 거는 티니핑이라고 합니다. 이 티니핑을 만든 장성 감독을 갖다가 저희 고기정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충북 음성에 있는 꽃동네 잘 아실 것입니다. 어려운 사람들이 마지막에 가는 곳이죠. 이 꽃동네를 갖다가 김태한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참 마음이 따스해지는 기사입니다. 정말 제일 가진 거 없는 사람들이 그래도 자기가 가진 걸 갖다 나누려고 하고 사랑을 갖다가 실천하는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PC, Political Correctness라고 정치적 올바름이라고 그러죠. 그게 미국을 휩쓸고 유럽을 휩쓸고 있습니다만은 요즘에는 거기에 대한 반발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으로 다시 당선된 것도 그 때문인데요. 유럽에서도 여기에 대한 반성과 반발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는 뒤늦게 이 PC가 상륙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차별금지법입니다. 이 차별금지법 반대에 앞장서고 있는 손현보 목사 얘기를 인터뷰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 말고도 월간조선에 재미있는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궁금하시면은 사서 보시고요. 이번만 사주시는 게 아니라 정기구독까지 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저희 월간조선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월간조선 열심히 만들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보탬이 되는 잡지를 만들기 위해서 애쓰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